와, 나 진짜 망했네. 저 사람이 조교가 아니라 교수님이었다고? 여기 한 한국의 세미나에서 충격에 휩싸인 피부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앨런입니다. 아마 시카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미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관광 명소 후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한국에서 정말 개망신을 당할 뻔했던 일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야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도 시카고는 꽤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다른 나라나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시아 문화에는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일본이나 중국 정도, 그리고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소리들을 워낙 많이 해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최근 검색해본 정도죠. 그리고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서 언제 다시 전쟁을 할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럽지만 여행을 간다고 해도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딜 가봐도 제가 사는 시카고가 최고더라고. 그만큼 저는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줄 대통령을 뽑으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제가 생각이 확 달라졌던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공부하느라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그런 만큼 아이를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미 늦게 결혼했던지라 신혼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마지막엔 시험관 시술까지 했죠. 시험관 시술은 정말 오래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고 했을 때 딱 우리 딸 시에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얻은 딸인 만큼 저는 딸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최근 고등학생이 된 우리 딸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얘가 왜 굳이 저 아시아의 문화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걱정했는데 딸의 말이 한국 문화를 모르면 왕따 당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학교에서는 한국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여러 팬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 얘기를 나누며 다들 친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는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죠. 딸의 한국 사랑은 정말 극성이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부터 한국어 선생님이 추천해준 드라마까지 보면서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은 딸애랑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쓸 배우가 그렇게 없나 싶더라고요. 나오는 주인공들이 죄다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였죠. 꽤 공포스러운 드라마부터 로맨스물까지 주인공들이 너무 어려 저는 몰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어린 친구들만 배우고 쓰는 것 같아 선입견을 갖게 되기도 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실망했던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딸 나이밖에 안 된 애들이 음악방송에 나와서 춤도 추고 콘서트도 하고 활동을 막 하더라고요. 이건 아동학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쩜 한창 공부할 나이에 아이들에게 저런 연예계 활동을 시키는 건지 믿기질 않았어요. 한국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청소년인 아이들에게는 연예계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과도한 방송 촬영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저는 시에나가 괜히 한국 미디어를 보고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시에나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에나에게 엄마는 한국 콘텐츠를 보는 거 반대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시에나가 무한 듯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미디어를 살펴봤더니 다들 너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에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했죠. 그러자 시에나는 제게 놀랄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나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나이가
평균 27살, 28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BTS는 29살, 30살이라고 했죠. 우리 딸 시에나와 동갑이거나 더 어리게 보였던 한국 아이돌들이 딸보다 10살은 더 많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나가 보는 드라마의 배우들 나이도 물어봤죠. 시에나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는 중인데 기껏해야 고등학생이겠거니 했는데 30살이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고 있는 배우들 중에 60대인 배우들도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시에나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며 자기도 처음엔 우영우 배우가 동생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저렇게 어려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피부과 전문이라 뷰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비밀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온다면 완전 대박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한국 컨텐츠를 반대했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초빙 교수로 초청되어 1년간 한국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친구 제니퍼를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 동기로 피부질환 쪽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얻는 친구였어요. 처음엔 다른 자리 다 마다하고 굳이 한국으로 가서 의아했는데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제니퍼는 꽤 만족스러운 눈치였어요. 저희는 엄마들인 만큼 만나자마자 애들 교육 얘기부터 했죠. 아무래도 제니퍼의 아이들은 1년이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저는 공백이 너무 커서 미국에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어요. 그러자 제니퍼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교육은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했어요. 국제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기존 한국 학교와 교육과정은 같았는데 나열식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것에 점점 더 깊이를 더해 넓어지는 형태라 오히려 더 좋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교사들의 수준이 매우 뛰어나 학교 선생님께서 따로 보충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미국 학교 수준이 더 느려서 애들이 초반에는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은 마약이니 성스캔들이니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총기 소지가 없으니 그런 위험한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 늘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의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솔깃했어요. 특히 총기 소지 문제는 정말 미국 내에서도 큰 이슈지만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끔 뉴스에 아이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보도되기라도 하면 혹시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우리의 학교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식을 먼저 잃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찢어졌죠. 그런데 제니퍼와 얘기하면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알던 제니퍼는 전혀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고개를 갸우뚱했죠. 뭔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게 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제니퍼는 나 좀 많이 달라졌지? 하고 얘기했어요. 어쩐지 얘가 성형이나 시술을 받아서 달라졌나 보다 단박에 알아챘죠. 피부톤이 확 달라지고 팽팽해진 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시술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뷰티 업계는 워낙 유명하니 제니퍼도 간 김에 얼굴에 돈 좀 쓰고 왔나 보다 했죠. 피부에서 어찌나 광이 번쩍번쩍한지 얼마나 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니퍼는 리프팅 살짝 한 거 말고는 하나도 돈 쓴 거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얘가 자기 혼자만 예뻐지려고 그러는지 왜 안 알려주냐며 제가 계속 추궁하자 드디어 비법을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니퍼에게 들은 비법은 정말 엉터리 같았어요. 그냥 물로 씻은 게 다라고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저는 세수할 때 생수를 주고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수돗물은 그냥 석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지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죠. 게다가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세수할 땐 무조건 생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샤워 필터는 또 어찌나 비싼지 온 식구들이 모두 다 샤워를 하면 필터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나마 뉴욕이 미국 내에서는 깨끗한 곳이긴 하지만 막상 뉴욕을 가보니 오래된 건물도 많고 환경오염이 심한 편이라 오히려 석회보다 더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가 한국에서 필터도 없이 생수도 쓰지 않고 그냥 씻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제니퍼는 그 유명한 쇼츠 못 봤냐며 제게 한 유튜브 쇼츠를 보여줬어요. 그 쇼츠는 각 나라의 샤워 필터를 비교한 영상이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석회가 껴서 필터가 뿌옇게 변했고 동남아 쪽은 물에 무슨 이물질이 그렇게 많은지 갈색을 넘어 시커멓더라고요. 약간 속이 미식거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유난히 샤워 필터가 깨끗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제니퍼는 한국은 물이 진짜 좋다며 심지어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는 그냥 그대로 먹기도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 나라가 그렇게 물이 좋다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니퍼는 한국에서 지낸 지 한 달 만에 피부에 났던 작은 트러블들이 다 없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쭉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물을 쓰니 다시 안 좋아진 것 같다며 스트레스라고 했죠. 그런데 설마 아니 무슨 물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제니퍼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한식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미국에선 주로 밀가루 음식인 햄버거나 피자를 먹는데 그 음식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의사인 우리들이 더 잘 알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들에는 꼭 채소가 들어있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밀가루 섭취가 적어 기본적으로 건강한 데다 그게 다 피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니퍼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한번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교에서 한국의 유명 피부과 전문의를 한 분 초대할 예정인데 그분이 얼마 후 한국에서 미용 세미나를 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게 거기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학회가 끝나면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직접 의전까지 하는 경우는 없지만 학회에 참석하는 겸 겸사겸사 다녀와 달라고 말이죠. 제니퍼가 너무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 제게 제일 먼저 제안하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비용은 전액 공짜였죠. 학회 비용만 해도 어느 정도 드는 데다 왕복 비행기 값까지 공짜라니 딱히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비용적인 측면보단 제니퍼가 하도 칭찬하는 그 한국물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한국의 미용 산업을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저는 제니퍼의 제안을 수락하고 집에 이 사실을 알리자마자 온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딸 시에나가 자기를 데려가야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엄마 혼자 갈 수 있냐고 서러워하더라고요. 혼자 가도 고등학생이니 충분히 엄마 일하는 동안 근처에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며 학회보다 조금 일찍 들어가 같이 여행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며칠을 저를 졸라댔어요. 신경질도 냈다가 애교 후 저를 설득하기도 했다가 아주 난리통이었죠. 사실 해외 학회 때는 교수님들이 간혹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하도 가고 싶다며 시위를 벌이는 통에 결국 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학회 일정보다 조금 일찍 들어가서 시에나가 소원이라는 한국 여행을 하고 학회가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참이었죠. 한국행이 결정되자마자 시에나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희 모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전날 설레서 잠에 설친 시에나는 비행 내내 골아 떨어졌어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렇게 긴 비행을 마치고 잠에서 깬 시에나는 기운이 펄펄 넘쳤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다고 바빠 죽겠다며 계속 저를 재촉했죠. 호텔에 짐을 맡기고 처음 갔던 장소는 익선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에나가 이번 한국 여행을 위해 온갖 한국 여행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익선동의 쫄면과 만두 파는 집은 꼭 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한옥 카페에서 사진도 꼭 남겨서 SNS에 올려야 한다고 성화했어. 제가 찾아봤을 땐 경복궁이나 명동을 주로 가던데 요즘 젊은 미국 애들은 또 이런 곳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익선동을 들어서자마자 전 깜짝 놀랐어. 좁은 골목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정말 많았고 한옥과 현대식 느낌의 건물이 여기저기 있어 운치가 있다고 느껴졌죠. 젊은 애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았죠.
그리고 시에나가 찾아온 가게 앞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줄이 저 끝까지 서 있었죠. 이렇게 인기가 있는 집이라니 어떻게 기다리나 당황스러우면서도 얼마나 맛있길래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차례가 왔고 시에나는 익숙하다는 듯이 메뉴판을 보며 척척 골랐습니다. 시에나가 쫄면은 좀 매울 수도 있어서 최대한 덜 맵게 부탁하긴 했는데 한국 여행할 땐 매운 거 그대로 먹는 게 멋있는 거라며 매워도 한번 먹어보자고 했죠. 그리고 모든 만두를 시켰다고 했어요. 저는 쫄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꼭 토마토 스파게티 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맛은 토마토 스파게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웠어요. 입에서 불이 날 것 같아 만두를 잔뜩 먹었습니다. 쫄면은 툭툭 끊어지는 스파게티와 달리 탱글탱글한 면의 식감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맵긴 했지만 새콤달콤한 감칠맛에 계속 입에 담기는 맛이더라고요. 매워도 그대로 먹는 게 멋이라던 시에나도 코를 잔뜩 훌쩍이며 쫄면을 먹었어요. 거기서 땀 쑥 빼고 매운 음식을 먹고 있었던 우리 모습이 생각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쫄면을 먹고 나서 시에나가 원했던 한옥 카페에 가서 사진도 잔뜩 찍었습니다. 거의 500장은 찍은 것 같은데 정작 시에나 SNS에 올라간 건 10장 뿐이었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사진 찍는 게 좀 싫어지던데 애들은 애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샤워를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니퍼에게 듣던 대로 한국 수질이 정말 끝내줬어요. 보통 미국에서 샤워를 끝내면 온몸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한데 한국에서 씻고 난 다음엔 촉촉하게 수분감이 유지되었죠. 이런 물로 매일 샤워하고 세수하니까 자연히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물 하나지만 매일매일 살에 맞닿는 거라 본다면 이런 깨끗한 물로 윤비하고 씻는 한국인들은 축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국 수지에 감탄하며 밤을 보내고 다음날 저희는 한강에 갔습니다. 시에나는 여기서 기계가 끓여주는 라면을 꼭 먹어야 한다고 했죠. 라면 코너를 둘러보던 시에나는 갑자기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다쳤나 싶어 헐레벌떡 딸애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시에나가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바로 까르보 불닭 때문이었어요. 이거 미국엔 다 품절인데 한국엔 널려 있다며 한국 사람들 정말 좋겠다면서 2개 끓여 먹을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보면 진짜 부러워할 거라며 라면 봉지를 찍어 바로 SNS에 올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싶으면서도 기뻐하는 시에나를 보면서 한국에 같이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기계 앞에 순서대로 라면을 놓고 구경하고 있으니 정말 재밌고 신기했어요. 끓는 라면을 보면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느껴졌죠.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라 색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에나와 각자 라면 하나씩 들고 한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여기가 그냥 근사한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시에나는 무엇보다 까르보 불닭을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하다며 친구들에게서 오는 부럽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번뜩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아이들이 한국의 음악뿐 아니라 이런 음식 문화까지도 선망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미국이 세계 최고지 하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게 좀 바보 같았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굴었던 거죠.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야 도태되지 않을 뿐더러 딸과의 소통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학회에 가면 꼭 한두 가지 정도는 미국에 가서 적용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학회 당일 시에나는 학회가 열리는 명동 근처에서 놀기로 하고 끝나는 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명동의 한 호텔로 향했죠. 미리 제니퍼가 준비한 선물을 챙겨 교수님 대기실로 가 인사를 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배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급히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선물 부피가 커서 좀 걱정이었습니다. 교수님 대기실 앞에 조교로 보이는 한 젊은 학생이 있었죠. 저는 조교님께 이거 교수님 데리러 왔는데 제가 화장실을 좀 다녀올 거라 이거 좀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죠. 조교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며 알겠다고 했고
저는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겨우 볼일을 해결하고 다시 교수님의 대기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조교가 제가 준 선물을 뜯어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예의 없는 경우가 다 있나 싶어 저는 조교님께 화를 버럭 냈어요. 이거 제가 선물 드릴 거라 맡아달라고 했지 뜯어보시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조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니 그냥 씩 하고 웃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더 열받아서 지금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교수님 드릴 건데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조교의 반응에 전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그 조교는 제게 이거 제니퍼가 보낸 거 아니냐며 제가 교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대학생인 줄만 알았던 그 조교가 교수님이었다니 믿기질 않았어요. 저와 제니퍼보다 14살이나 더 많다고 들었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리게 봐줘서 고맙다며 제니퍼가 선물을 보냈다고 하기에 바로 내 것인 줄 알고 미리 열어봤다며 전달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교수님께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 보여서 저도 모르게 가난을 조교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요. 교수님은 다행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도저히 나이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니퍼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제니퍼가 폭소하며 자기도 똑같이 그랬었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며 한국 사람들이 노안인 건 알겠는데 한두 살도 아니고 10년도 더 젊어 보이면 어쩌냐면서 부러워했죠. 저는 교수님께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동안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했어요. 서양에선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없는 데다가 대놓고 자외선 밑에서 핀이나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했죠. 그런데 특히 한국 여성들은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습관이 있고 어릴 적부터 태양빛으로 인한 노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선크림 하나로 이런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교수님께서 유전적인 요인도 사실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 비해 피부층이 좀 두꺼운 편인데다가 피부 타입이 지성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주름이 없고 탱탱한 피부를 오래 유지한다고 했죠. 반면 서양인들은 피부층이 얇은 데다가 건성의 피부 타입이라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 주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이 적어 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된다고 했죠. 교수님의 말을 들으니 어쩔 수 없는 유전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양인들이 물론 태닝도 하고 고칼로리 식단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날 때부터 가진 특성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잖아. 게다가 교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서양인들은 콧대가 높고 눈이 움푹 패여 있어 화려한 인상이지만 동양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고 동글동글한 인상이라 좀 더 어려 보이는 외관적인 특징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부부터 외모까지 동안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였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시에나라도 피부 관리를 잘 시켜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교수님의 발표 차례가 되었고 저도 자리를 잡고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 미용학회에 온 동문회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죠.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시에나와 교수님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입국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교수님께서 입국 심사를 받으실 때 학생은 학생들 서는 곳에 줄을 서서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꼭 저처럼 입국 심사하는 직원도 교수님을 학생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와 시에나는 또 한 번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께 좀 불편하더라도 미국에선 아마 다들 학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죠. 교수님은 이런 불편함이야 얼마든지 즐겁게 받아들인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교수님은 저희 모교에서도 뛰어난 강의로 미래 피부과 닥터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는 어쩔 수 없지만 시에나에게 후천적으로라도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자 선크림도 사주고 모자도 사줬어요. 그리고 저희 시카고 피부과엔 한국 화장품과 뷰티 기계를 드리기로 했죠. 사람들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K뷰티의 열풍이 어마어마하니 병원 매출도 크게 올랐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줄일게요. 오늘 앨런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한국 연예인들을 보면 저도 어떻게 저렇게 안 늙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어 보이는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이만 보면 제겐 아저씨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40대 배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꼭 연예인뿐 아니라 외국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려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유전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 고추장의 효과와 더불어 야채를 꼭 함께 먹는 식습관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 꼭꼭 챙겨 바르고 있기도 하고요. 구독자님들도 뜨거운 태양 아래 꼭 선크림 챙겨 바르셔서 동안 외모 오래도록 유지하셔요. 한국인들이 다들 동안이라니 괜스레 뿌듯해지는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뿌듯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셨죠? 이상 감동필름 한지은이었습니다.